네, 수상한 종목 고스톱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시장의 모습은 어떨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이화진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패널 분들이요. 처음에는 분석을 해주시다가 이제는 같이 힘듦을 토로하고 가세요. 네,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하락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물론 찾아보면 이유는 있죠.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우리 시장을 정말 코로나 때만큼 힘들게 만들 정도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답답합니다. 이건희 과장님의 오늘은 이화진 과장님의 오늘은 어떠셨는지 다음 주도 미리 좀 전망을 해볼까요? 일단 이틀 동안 많은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했더니 이제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 쎄하다는 느낌. 그렇게 내년에 경기에 대한 성장이 생각보다 안 좋아할 수가 있나? 물론 그렇죠. 이제 어제 1.9% 내년 성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카드를 가장 빨리 좀 꺼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외국 매도세가 이어졌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이제 도쿄 CPI 얘기가 나왔죠. 이게 8월 달에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아마 이제 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8월 달부터 일본 물가는 특히 전국 물가가 3%부터 계속 꾸준히 하향세를 보여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전국 CPI가 12월 20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도쿄 CPI가 사실 BOJ가 12월 12일인데 마지막 이제 물가 지표 발표입니다. 그런데 도쿄 CPI가 이렇게 했다가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우려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에다 가조 총재도 이제 매달마다 12월에 금리 인상 얘기를 계속 꺼내 왔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워낙 이제 8월 달에 크게 한번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가 맞았다 보니까 그때까지의 반응은 아닐 겁니다. 이미 합수 효과가 한 번은 있었기 때문에 큰 하락은 제한적일 건데 그 이전에 약간 겁을 살짝 먹을 수 있는 측면은 좀 있다 보니까 조금 12월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우려에 대한 불안 심리가 조금 유지되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취약해진 상황에서 또 엔화가 갑자기 말썽이야? 그럼 지난번에 그 블랙 먼데이 이 공포가 오늘 시장을 또 한 번 끌어내린 것도 일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충격받지는 않을 것이다. 우린 학습 효과를 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과연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의 모습은 어떨지 종목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성적 보고 올까요? 10개 종목 중에서 몇 개 투자 의견이 맞았을지. 10개 다 맞춰주셨네요. 힘든 시장이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시장이 좋았어요. 많은 종목들이 올랐거든요. 근데 또 지난주 금요일은 안 좋아서 적중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그 고견으로 오늘도 종목을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고냐, 수비냐, 반도체, 제약바이오, 조선항공, 의료기기 등이 올라와 있고요. 종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는 삼성전자, 카카오, 하이브, 대한항공, 이오플로우 등이 올라와 있고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카카오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카오가 최근 한 달 동안 그 시장이 막 무너질 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수익을 내기도 했어요. 카카오가 오늘은 5%가량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여기서도 AI색을 이제 드디어 숨겨왔던 그 AI색을 내놓는 것 같네요. 단순하게 낙폭 과대의 빈집털이는 전 아닌 것 같고, 특히 네이버도 외국인 수급이 계속 꾸준히 좀 올라왔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카카오도 아마 10월쯤에 이제 그 이프 카카오 데이를 열면서 아마 AI 관련 얘기를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 실적을 뜯어보게 되면 사실 그동안 카카오만 부진했던 게 아니라 카카오 계열사들, 뭐 카카오 모빌리티나 카카오 엔터나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그러니까 여러 계열사들 사실 그동안 실적들이 다 부진했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다 어느 정도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지분법에 관련해서 좀 부진들이 이어졌는데, 근데 최근에 카카오 겐주도 반등을 했고, 카카오 이제 뱅크도 이제 어느 실적에 대한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전반적인 실적의 개선세가 조금 이어져 왔다는 게 어느 정도 바닥을 충분히 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카카오의 이제 AI 서비스, 물론 이제 사실 네이버만큼의 하이퍼 클로버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사그라드는 분위기고, 물론 기존에 있는 서비스에서 이제 연계 서비스로 이제 AI를 접목한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정도 효과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네이버를 보시다시피 작년 아마 2분기 때부터 광고 수익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 인하했죠. 금리 인하했다는 건 그만큼 대부분의 기업들이 광고에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광고에서 돈을 쓰게 되면은 당연히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나 내년 상반기 때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광고 수익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우리가 미국의 알파벳이나 뭐 메타를 보더라도 그만큼 그런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이 투자를 해야 돈이 생기고 커머스 시장도 더 커지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2차 전지나 반도체 대비해서는 뭐 일단은 긍정적인 가이던스나 내년 컨센 자체가 좀 올라갈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만약에 손실이 좀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좀 기다려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빈집털이로 네.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다. 달라질 카카오를 좀 미리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고입니까? 네, 일단 고입니다. 고 의견 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무엇일까요? 보시죠. 하이브입니다. 어제 또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네. 하이브가 참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뉴진스 쪽에서 이탈을 하지 않을까라는 건 많이들 예상은 하셨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게 법적 싸움이 또 진행돼야 되니까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하이브 주가가 올라오던 찰나에 이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또 주춤하는 모습 보여질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 뉴진스를 제외한 그 실적이라던가 이런 가치평가가 다시 재산정되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까요? 큰 문제는 좀 이거는 단기적인 좀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그런 법적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생길 거는 보이고는 있지만은 네. 일단 JYP가 일단은 먼저 신호탄을 던져줬습니다. 업황에 대한 회복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물론 우리가 로제도 마찬가지겠지만 YG엔터도 그동안 주가가 좋았었죠. 물론 이제 하이브는 물론 우리나라 3사 이제 엔터사들 중에서도 그만큼 멀티레이블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물론 뉴진스가 만약에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향후에 이거를 지켜낼 수 있는 뭐 아일릿이나 여러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엔터사들 중에서 탑픽은 사실 저는 하이브보다는 JYP를 좀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엔터 업황 자체가 회복되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이게 물론 우리가 1분기 때부터 부진이 나왔고 2분기 때부터는 충분한 개선세가 나와줄 거라 보이는데 물론 한 3, 4개월 정도 늦춰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최근에 뭐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부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스트레이트 키즈나 새로 나온 이제 지드래곤과 같은 여러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측면, 뭐 흔히들 최근에 나온 리포트 제목을 보게 되면 고연차와 저연차들의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네. 수익성이 확대를 된다라고 했을 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불을 지필 수 있는 게 한한령 해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의 콘서트 이것만으로도 내년 가이던스 자체가 20%까지 올라갈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뭐 엔터나 게임과 관련된 최근에 뭐 중국 무비자 면제 관련 이슈가 나왔던 만큼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 하이브는 사실 죄송하지만은 뉴진스 없어도 충분한 모멘텀을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영향을 받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또 안 돼서는 안 되는 게 그래요. 설령 뉴진스가 공백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다른 아티스트로 그 공백을 무조건 메워야만 하는 하이브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해야 될 과제인데 내일장의 모습은 그러면 다음 주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그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빠졌을 때가 네. 사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하이브에 대해서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의견이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밑꼬리를 완전히 길게 달리면서 장중에 6% 하락을 다 만회하고 상승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제는 아시아나와 기업 결합이 승인됐으니까 리스크 변수는 사라졌다라고 보잖아요. 네. 근데 그 얼마나 좋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목표가 막 33,000원 리포트도 나오긴 했던데. 저는 일단은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왜 그 네.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그동안 이제 대한항공 이제 기업 결합 승인에 대한 뭐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수급적인 모멘텀도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수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바로 이제 인수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적어도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구조조정도 하고 아니면은 이런 인력 조직 관련 재편성도 해야 되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시너지가 발휘하려면 시간이 충분히 좀 걸리는 상황이고, 물론 우리가 유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고 금리도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환경은 맞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이 지금 이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1,400에서 1,500원까지 어느 정도 룸이 열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여객 수요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한항공 자체는 일단 장거리 노선이 살아나야 어느 정도 수익성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는데, 물론 이제 LCC 같은 경우야 워낙 단거리 노선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우호적일 수는 있지만은 이제 그것도 또 엔화 변동성이 또 달라지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환율에 대한 영향이 일단 본업의 또 수익성이 조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물론 향후에 그 아시아항의 그 재무적인 영향을 빠른 시일 내에 축소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이제 영향은 재무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으로 효과는 발휘할 수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항공 이 기업 결합 승인 소식의 상승은 오늘까지만일까요? 네, 저는 단기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저는 스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톱 의견 드렸습니다. 대한항공 주주분들에게는 조금은 아쉬운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이오플로입니다. 오늘 12% 가까운 급등 보였어요.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와 함께 10개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의 상승인데 어떤 매력이 있는 회사입니까? 네, 참 오랜 기간 고생 많이 한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3만 원 가격대까지 올라오긴 했지만은, 물론 이제 메드트로닉이 뭐 인수 철회를 하긴 했지만은 물론 추후에 조금은 지켜봐야겠죠. 물론 이제 경쟁사인 미국의 인슐렛 회사가 이제 소송을 걸게 되면서 1년간의 이제 영업권이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게 미국이 기각이 됐고 이번에는 유럽 쪽이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동안 뭐 자금 부족도 생기고 뭐 증자까지 하면서 뭐 운영 자금 조달까지 하면서 주주들의 많은 조금 실망감을 좀 주긴 했지만은 일단은 그런 부분이 좀 풀렸다는 점에서 좀 늦은 감은 있겠지만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오 패치를 이제 유럽 시장과 원래 이탈리아 이제 메라니나 사와 이제 유통계약을 맺었었는데 결국에는 모든 유럽 CE 인증도 끝난 상황이고 이제 미국 시장까지 열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지금 이어플로는 관건은 그겁니다. 이 유통계약을 북미 시장에서 누가 할 것이냐. 물론 이제 메드트로닉이 철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덱스콘도 있을 거고, 물론 예전에 이제 저도 이 회사를 갔다 오긴 했지만은 그 당시에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 회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당뇨 이 시장에서 이어플로의 매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소송에 대한 이슈는 리스크는 해소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회사가 인수를 할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유통계약을 맺느냐가 일단 주 관심사가 좀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저는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2만 원, 3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메드트로닉과 같은 그런 이슈가 나오기 좀 기대를 해봐야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오플로우는 의견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보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앞서 제가 오후장에도 한번 다뤄드렸는데요.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어요. AGI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AGI 관련 이제 국채 과제로 선정되면서 이게 연구개발비가 한 68억 정도인데 60억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무료로 이제 연구개발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부담이 적은 이제 측면이고, 물론 이걸로 이제 상승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겠죠. 물론 실적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았지만은 작년에 받았던 물량들, 뭐 하이센스나 아니면 노키아 쪽의 이제 물량들이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체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것도 5G나 이제 통신 쪽에 업황이 조금 살아나는 부분이 있어야 조금 그에 따른 수혜가 더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워낙 이제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던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흑자 부분들이 계속 유지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내년이 조금 기대가 된다. 어차피 올해는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하이센스나 노키아와 관련 이슈로 조금 주목받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는 고입니까? 네, 고입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전체 10개에 대한 고스톱 의견 보시죠. 지금까지는 대한항공만 스톱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알테오젠 모두 다 스톱 의견 주셔서 확실히 요즘 좋게 보는 분들도 투자 심리는 못 이기니까 이 대형주들에 대한 스톱 의견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무엇입니까? 알테오젠입니다.
아, 스톱인데요? 네. 아, 진짜 수상하게 주셨네요? 네, 그래서 수상해서 준 거고, 네. 일단은 다음 달 일정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12월 26일이 정관 변경 이제 임시 주총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결국 저는 RCPS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RCPS 발행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결국 기준가가 낮아지는 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상황이고, 좀 결국에는 지금 만약에 물론 다음 주에 이제 머크사에서 여러 헬스케어 두 군데 이제 발표를 하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키트루드 SC 관련 탑라인 데이터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스톱이라고 했지만 틀릴 수는 있습니다. 틀릴 수는 있지만은 당연히 머크사 그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하겠지만은 네. 결국 시장에서 우려가 나왔던 이제 RCPS 발행 이후에 또 모멘텀이 저는 더 크게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일단은 듀피센트 SC 그리고 에너토의 SC 임상 1상 진행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고가 돌파 트라이를 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베스트 종목 알테오젠 선정해 봤습니다.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